지금부터 2025년 8월 GAIQ 시험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하단에 더보기 링크가 있으니 클릭 후 함께 진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방문한 사용자의 기기 유형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만들려고 한다. 이 보고서의 기기 유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고, 이때 예를 들어서 이런 표에서 기기 카테고리에 이렇게 데스크탑, 모바일 이런 것들이 표시되고, 이때 이런 기기 카테고리는 측정 기준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 사실은 기기 카테고리가 측정 기준에 포함된다 이런 것을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데스크톱, 휴대전화 이런 데이터들은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모두 측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시고, 이제 반대로 숫자 데이터가 있다 그럴 때는 측정 항목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수용자 설치해서 근무자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영상에 대한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동영상과 상호작용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있다면 이때 상호작용은 클릭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애널리틱스 수집하는 사용자 속성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이고, 이 사용자 속성에 대한 얘기는 보통 사용자의 언어, 지리적 위치 등을 사용자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용자 속성은 기본적으로 GA4가 자동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거나 여기서 물어보는 사용자 속성은 언어나 지리적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사용자의 언어 환경 설정이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사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와 상호작용하는 클릭하는 방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사전 제공 카드는 어느 섹션에 나와 있나요? 라는 문제이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들은, 일단 섹션이란 개념은 뭐냐면 보통 GA4에서는 이렇게 이런 홈 보고서 이런 것들을 메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섹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보고서라는 말을 GAIQ 시험에서는 표준 보고서 또는 표준 테이블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이다 해서 테이블 보고서라고 하고, 의미를 간단하게 보면 이 보고서는 사전에 정의된 보고서, 즉 프리디파인드 리포트고, 이 탐색은 커스텀 리포트입니다. 이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때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바로 프리디파인드 리포트, 사전에 제작된 보고서들이 있으며, 이걸 테이블이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준 테이블 보고서에서 그 위에 이렇게 하얀색 카드를 올려놓았다고 해서 사전에 정의된 카드들이 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사전에 제공된 카드는 어느 섹션에 있나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사전에 만들어진 카드들은 이 보고서, 즉 프리디파인드 리포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답은 보고서입니다. 4번입니다. 애널리틱스의 어떤 애널리틱스 기능을 사용해야 다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내 상주하는 매장 내 고객 구매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를 조회하는 대시보드를 개발할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고,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애널리틱스 기능을 이용하면 다른 데이터와 함께 분석 데이터를 조회하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즉 GA가 어떤 기능을 제공했을 때 그 기능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렇게 이걸 갖다가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하늘에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여주는 것을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이런 대시보드는 GA의 어떤 기능을 갖고 만드느냐 이런 문제이고, GA도 다른 프로그램처럼 데이터 API라는 걸 제공합니다. 그래서 API는 밖에서 뭔가를 물어보고 그걸 답주는 기능들인데, 다른 프로그램이 GA에다 뭔가를 물어보고 답하는 기능, 그게 바로 데이터 API 기능입니다. 그래서 GA4도 데이터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누커 스튜디오도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데이터 API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측정 프로토콜은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포스같이 오프라인이나 가끔씩 온라인에 접속하는 기계들이 그 데이터를 GA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측정 프로토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API와 이런 구분이 약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주의해야 합니다. 5번입니다. 프리뷰 이벤트는 웹사이트 방문자가 페이지를 볼 때마다 트리거됩니다. 특정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트리거를 할 새 이벤트를 만들 때 애널리틱스에 이벤트로 이동한 후에 없던 옵션을 선택해야 하나요? 라는 문제이고, GA4의 관리에 데이터 표시에 이벤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이벤트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주면 지금같이 프리뷰 이벤트를 갖고 그 다음에 URL을 갖고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코딩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요때 이 프리뷰는 향상된 측정 이벤트라고 하는데 어찌됐거나 요거는 내가 만들어주지 않고도 자동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URL만 적고 새롭게 이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려면 지금 이벤트에서 이벤트 만들기 버튼을 선택해줘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방문한 사용자의 기기 유형,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아까랑 비슷한 1번하고 같은 문제죠. 자, 그런데 애널리틱스의 보고서에서 측정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측정 항목은 어떤 것이 있다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데이터가 텍스트일 때는 측정 기준이고 데이터가 숫자일 때는 측정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중에서 지금 이 옵션 중에서 측정 항목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숫자를 나타내는 녀석을 찾아보면 지금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용자의 수, 이게 숫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텍스트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입니다.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전환을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측정하는 애널리틱스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고 여기 보면 구글에서는 모델링을 통해서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주요 온라인 이벤트를 예측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이벤트들을 예측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광고를 보면 여기에 기어 분석 아래 기어 분석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전환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접 전환 같은 것들을 여기서 측정하는데 이거를 기어도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델링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직접 할 수 없는 전환을 측정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하고 주요 이벤트 모델링이 이런 전환을 측정합니다가 정답입니다.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빅쿼리로 내보낸 후에는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고 애널리틱스를 빅쿼리로 내보내고 나면 우리가 빅쿼리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는 SQL을 사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분석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3번입니다.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특정 잠재 고객 또는 사용사에 맞는 새 데이터 세트를 만들게 해주는 360 기능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360은 GA보다 좀 더 높은 버전의 프로그램이라 로고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때 360 기능은 대부분 유료입니다. GA4는 무료랑 유료 기능이 데이터의 양 같은 거 외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360은 지금 말하는 하위 속성과 노력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체인점이 여러 개 있다 그럴 때 A, B, C 체인점이 있을 때 이 데이터 값들을 모두 한꺼번에 통합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노럽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노럽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 외국에서는 노럽 그러면 모여라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노럽 속성은 뭐다? 데이터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해서 보는 것을 노럽 속성이라고 하고 또 하익 속성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A, B, C 체인점이 있는데 D 체인점을 새로 냈을 때 C 체인점에 있는 데이터를 속성을 복사해서 D에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360에서는 이렇게 속성을 복사해서 넣고 이걸 또한 수정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360을 쓰면 체인점이 좀 많아지거나 그럴 때 사용하기 되게 편리해지는데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또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을 하위 속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용사에 맞게끔 새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위 속성이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사용자 획득 보고서와 트래픽 획득 보고서를 볼 때 각 속에서 이 보고서가 어떤 주요한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획득 아래 사용자 획득과 트래픽 획득이 있는데 사용자 획득은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측정 기준들이 신규 사용자, 첫 사용자 이렇게 신규 전부 뉴 유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들어온 사람들, 즉 퍼스트 비짓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데이터들이고 이 트래픽 획득에는 보면 세션 소스 매치, 세션 매치 이게 전부 다 세션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트래픽 획득은 세션에 대한 캠페인 데이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보면 사용자 획득 보고서는 사용자가 사이트에 도달하게 된 가장 첫 번째 데이터들이고 트래픽 획득은 세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획득은 첫 번째 데이터 그리고 획득 보고서는 세션 데이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고객의 포인트 제도를 위한 멤버신 상태를 보고하는 맞춤 측정 기준은 설정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맞춤 측정 기준을 만들 때 스코프를 뭘로 할 거냐라는 문제이고 고객의 포인트 제도는 고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스코프를
사용자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맞춤 정의에서 VIP라든가 이런 멤버십을 정할 때 맞춤 측정 기준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맞춤 측정 기준을 해야 되고, 그때 맞춤 측정 기준을 할 때 요 범위를 이벤트가 아니라 사용자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사용자 범위가 설정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물어보는 건 다 스코프에 되는 거기 때문에 범위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고객의 포인트는 사용자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용자 범위가 설정됩니다가 정답입니다. 12번입니다.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애널리틱스에 대한 통계 보고를 수집해 보고자 할 때 무엇을 설정해야 되나요? 라는 문제고, 이 문제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노고 분석을 하는 걸 결국 통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뜻이고, 그를 위해서는 구글 애널리틱스 태그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태그는 스크립트랑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 구글 애널리틱스 스크립트 또는 태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13번입니다. 데이터 스트리밍 1B 설정했고 웹사이트에서 속성으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때 향상된 측정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라고 문제이고, 이 스크립트를 설정하면 스트림을 설정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뒤에서 할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향상된 측정이 사용 설정되어 있다면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웹스트림을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향상된 측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다른 건 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페이지 조회 같은 것들은 이렇게 그대로 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끌 수 없으면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내가 세팅을 안 해도 페이지 뷰 이벤트 같은 것들이 발생합니다. 이걸 어디다 쓰는 거냐면 관리해서 이벤트 가서 이벤트 만들기를 누르면 여기 보면 코드 없이 이벤트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페이지 뷰 이벤트와 여러가지 주소를 이용해서 이걸 조합하면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벤트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 세팅해야 되지만 이 페이지 뷰, 이 향상된 측정이 세팅되었고 자동으로 발생하는 이 이벤트만 있으면 홈페이지를 코딩 없이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벤트를 새로 하나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보면 웹사이트의 코드를 변경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에서 추가 이벤트를 만들 수 있다. 즉 2번이 정답입니다. 14번입니다. 신규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한 다음 가장 많이 여는 페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탐색에서 새 경로 탐색 분석을 만들었고, 이를 동료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 말은 복잡한데, 그러니까 탐색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로에서 탐색 분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여기서 내가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이걸 누구가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고, 내가 관리해서 사용자를 많이 추가했다 하더라도 여기 이 보고서는 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측에서 공유를 했을 때만 다른 사람들이 읽기 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수정하고 싶다면 복사해 가서 자기 이름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읽기 모드, 기본적으로는 나만 볼 수 있고 오직 읽기 모드로만 공유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현재 애널리틱스 속전에 탐색 섹션에 있습니다. 측정 항목과 측정 기준을 표 형식으로 만들려면 어떤 탐색 기법을 사용해야 되나요? 라는 문제이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탐색 섹션에 들어와 있을 때, 아까 요쪽 메뉴를 섹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탐색 섹션에 들어와 있을 때 측정 항목과 측정 기준으로 이루어진 표 형식 표를 보고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요게 표 형식입니다. 자유 형식을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 안에서 진행합니다. 16번입니다. 참여 작성자가 여러 명인 블로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기사 페이지에 작성자 이름을 보고하려면 무엇을 사용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고, 기사가 올라가는 이벤트에 작성자 이름은 매개 변수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까 11번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관리 아래, 데이터 표시 아래 맞춤 정의, 여기에 텍스트일 때는 측정 기준, 또 숫자일 때는 맞춤 측정 항목에 넣어줘야 되는데, 사람 라이터는, 즉 작가 이름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맞춤 측정 기준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고 라이터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 아까 11번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마찬가지로 라이터도 사람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범위를 기본값인 이벤트가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11번처럼 라이터는 사람하고 관련된 측정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사용자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범위 문제가 아니고 어디다 넣어줘야 되냐 하는 그 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맞춤 측정 기준이 정답입니다. 4번은 아닙니다. 요거는 스코프라는 말이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맞춤 측정 기준만 넣어주면 된다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표준 보고서 이외에 좀 더 심층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급 기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여기 이 보고서는 뭐냐면 표준 테이블 보고서 또는 표준 보고서 또는 보고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pre-defined report입니다. 그리고 탐색은 custom report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정의해서 보는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표준 보고서보다 좀 더 심층적인 보고서는 바로 이 탐색에서 진행을 합니다. 탐색 섹션에서 진행을 합니다. 보면 조금 더 고급 기법은 탐색 섹션에서 진행을 합니다. 18번입니다. 맞춤 보고서 설정한 보고서가 왼쪽 탐색창에 표시되게 하려면 어디에 추가해야 되나요? 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만든 보고서는 탐색에서 만드는 거지만 이 사전 정의 보고서에서도 내가 보고서를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들었을 경우에 어디서 하는 거냐면 좌측 상단 하단에 보면은 라이브러리가 있을 때 이걸 클릭하고 나면은 이렇게 컬렉션들이 뜹니다. 이 용어가 좀 독특한데 여기서 홈부터 광고 이런 것들은 섹션이라고 하고 얘네들 요 작은 것들을 전부 다 카테고리 또는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GA4 자체에서는 그냥 메뉴로 통합해서 읽기도 얘기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얘네들은 컬렉션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 사용자 컬렉션에 보면은 사용자 속성, 기술 속성 이렇게 있죠. 기술 있죠. 이런 식으로 컬렉션 즉 그렇게 집합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보고서 새로 만들면 라이브러리를 클릭하고 여기 와서 컬렉션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컬렉션에다가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컬렉션에 추가해 줍니다. 테이블 보고서에서 여러 그룹 데이터를 나란히 표시하려면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요소를 선택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인데 여러 그룹의 데이터를 나란히 표시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봅니다. 지금 모든 사용자가 있고 비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비교 추가 버튼을 누르고 미국을 추가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즉 전체 사용자와 미국 데이터가 나란히 표시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보신 것처럼 비교 추가 버튼을 눌러서 비교를 선택합니다. 포스 시스템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웹 데이터로 데이터를 보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수집해서 애널리틱스 서버로 보내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갖다가 측정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측정 프로토콜은 관리의 데이터 스트림에 요 세부 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데 측정 프로토콜은 포스 같이 오프라인 기기에서 뭐 시간에 한 번 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데이터를 왕창 애널리틱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측정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측정 프로토콜입니다. 참고로 여기 4번에서 언급한 데이터 API 기능은 뭐냐면 GA4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밖에서 데이터 API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면 GA4가 데이터를 줍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대시보드를 하나 이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A4가 외부로 데이터 주는 것을 데이터 API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GA4로 보내는 것을 측정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21번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소매 사이트가 검색음질, 광고, 소셜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방문하는 고객이 많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자연검색 또는 추천과 같이 방문 경로를 보여주는 측정 기준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연검색, 추천 같은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션 기본 채널 그룹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자연검색이 이거고 추천이 이 리퍼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 많은 여기 채널 그룹들이 있는데 이렇게 매체를 그룹핑해서 보는 방법을 채널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2번입니다. 잠재 고객 트리거로 무엇을 할 수 있냐 물어봤는데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잠재 고객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들이고 트리거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 트리거라 하면 새로운 이벤트를 만드는데 보면 새로운 이벤트를 만든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충족되는 잠재 고객을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새 이벤트 만들기라는 요 말 그대로 해석해서 답을 풀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참고로 잠재 고객은 우측에서 새 잠재 고객을 만들 때 우측에 잠재 고객 트리거를 새로 만들기 요걸 클릭해주면 이 잠재 고객도 만들면서 동시에 잠재 고객 트리거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애널틱스에서 사용자 수준 및 이벤트 수준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간을 제어하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GA4를 세팅할 때 관리에서 여기 보면 데이터 보관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수정 밑에 여기서 보면 이벤트 데이터와 사용자 데이터를 얼마 동안 보관할 거냐를 물어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데이터 기간은 바로 보고서가 아니라 탐색 보고서의 저장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보고서는 무한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14개월은 탐색 보고서 데이터가 14개월 동안 보관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관에서 기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24번입니다. 게재한 다양한 광고가 전환 경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려면 기어 분석 경로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물어본 건데,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간접 전환, 직접 전환에 대한 얘기인데, 네이버로 들었다 나가고, 카카오로 들었다 나가고, 그 다음에 구글로 샀다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거를 보려면, 광고 섹션 아래 기어 분석 경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어떤 경로로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전 버전보다는 조금 보기가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형태로 돼서 순서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난해한 면은 있지만 어찌됐거나 그렇게 기어 분석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 섹션에 있습니다. 25번입니다. 속성의 불일치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입니다. 이상치나 잠재적인 문제를 파악하려면 어떤 측정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유익한가요? 라는 문제고, 이 문제는 구글 문서에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해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정답부터 본다면 국가 OS 버전 운영체제 및 버전을 사용해서 불일치나 뭔가 같지 않은 것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달러를 KRW로 했다든가 시간대를 한국어로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했다든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야 되는 문제인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불일치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OS 국가 운영체제 및 버전을 사용하면 되고, 또한 헷갈리지 말 것은 측정 기준을 물어봤기 때문에 주요 이벤트는 요건 주요 이벤트 수, 즉 측정 항목입니다. 따라서 요거가 아니고 요 4번인 국가 OS 버전 운영체제 및 버전을 사용합니다가 정답입니다. 26번입니다. 실시간 보고서는 지난 30분 동안 발생한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5분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난 30분 이내에 발생한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27번입니다. 웹사이트와 앱 사용자의 여정을 분석하고, 그래서 여정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인데, 문제를 더 보면은 일단 이 답안을 보면은 유니버셜도 아니고 GA4고 파이어베이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GA4를 세팅하면 여정도 여러 가지를 여정을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도달했는지를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볼 수 있다가 바로 GA4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28번입니다. 사용자들이 어디에서 우리 홈페이지로 왔는지에 대한 통계는 어디서 보냐, 어느 섹션에서 보냐라는 문제인데, 어디서 어떻게를 특히 그 중에서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를 보려면 여기 보면 사용자 획득, 트래픽 이것들이 바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즉 획득 영역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획득입니다. 29번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고유 식번자를 개별 고객과 연결해서, 그래서 기기 및 여러 상용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핸드폰으로 네이버를 들어가고 로그인해서 또 오후에 PC로 다시 한번 로그인해서 네이버에 들어갔을 때, 네이버 자체는 제가 PC 두 사람으로 처음에 인식하지만 둘 다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통합해서 인식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용자의 아이디, 즉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저 아이디를 이용하면 개별 고객과 플랫폼들을 통합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30번입니다. 기기 유형을 기반으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보이는 행동을 알려주는 보고서는 무엇인가요? 물어봤죠. 지금 기기 유형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고서에 유저 밑에 기술에 보면 기술 세부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기 카테고리라는 걸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측정 기준에서. 그랬을 때 기기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여기 태블릿, 스마트 PC, 모바일, 디스크톱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렇게 기기 카테고리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기술 세부 정보에서 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31번입니다. 웹사이트의 사용자가 뉴스레터를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갖고 잠재 고객도 만들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이벤트 전환 잠재 고객을 관리할 수 있나요? 라는 문제이고, GF의 관리 섹션에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 이벤트에서 주요 이벤트도 세팅할 수 있고 구축에서 잠재 고객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애널리틱스 설정하는 중에 이 프로세스의 일부로 데이터 스트림을 설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말은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고요. 요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옳은 설명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죠. 데이터 스트림은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계정 밑에 속성이 있고 속성 밑에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트림이 어떻게 되냐면 웹 하나, 그러니까 iOS 앱 하나, 안드로이드 앱 하나, 그리고 웹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계정 밑에 한 개의 속성 밑에 다수의 스트림을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OS별로 하나씩 넣을 수 있습니다. 앱은 전체 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보면은 데이터 스트림이라 하면 사실은 이렇게 각각의 스트림에 들어가면 그거에 맞는 스크립트를 줍니다. 태그라고 하죠. 그 태그를 각각 설치하면 되는, OS에 맞게 설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데이터 스트림이라 하면 웹 또는 웹사이트의 데이터 소스로서 이게 스크립트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때 이것들은 이 데이터 스트림은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계정 밑에 속성 밑에 이렇게 다수의 스트림을 나눠줍니다. 따라서 속성 내에 위치합니다가 정답입니다. 사용자를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자연 검색어에 대한 통계를 얻고 싶을 때 뭐랑 연결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이고 GA4는 기본적으로 자연 검색어에 대한 유입, 즉 오거닉 서치에 대한 유입은 잡아는 내지만 사용자 정보 보호라는 의미로 그 자연 검색어의 정보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구글 서치 콘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걸 세팅하면 마치 GA4처럼 별개의 화면이 있고 거기서 검색어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 콘솔과 GA4를 연결하면 GA4에서도 일부지만 유입된 검색어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 네이버도 이제 작년부터 그 검색어 유입에 대한 그 키워드를 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네이버 서치 콘솔, 그 이름이 바뀌었죠. 서치 어드바이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서치 콘솔하고 연결해야지만 검색어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이 원조이기 때문에 구글은 자연 검색어에 대한 통계는 이렇게 구글 서치 콘솔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치 콘솔과 여기 들어가서 클릭해서 연결을 해야지만 해당 정보를 가져다가 GA4에서도 자연 검색어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34번입니다. 이거 아까 문제랑 같은 건데 웹사이트와 iOS용 앱이랑 안드로이드 앱이 있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라는 문제인데 보면은 웹사이트용 스트림 하나, iOS용 스트림 하나, 안드로이드용 스트림 하나가 한 개의 계정 아래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개의 계정 아래 한 개의 속성 안에 데이터 스트림으로 들어와서 iOS용 하나, 안드로이드용 하나, 웹 하나 이렇게 나눠서 스트림을 세팅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여기 문제에서 뭐냐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보면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 웹사이트용 데이터 스트림 한 개 그리고 앱 데이터 스트림 iOS랑 안드로이드를 포함하는 전체적으로는 속성이 한 개입니다. 제가 속성 한 개의 속성 아래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 개의 스트림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문제들은 속성 한 개 하나 틀렸고요. 데이터 스트림이 하나인데 웹용 데이터가 하나인데 앱용 데이터도 하나라고 그랬죠. 이거 틀렸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속성 하나, 속성 하나에서 속성이 두 개라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속성 한 개 밑에 웹용 하나와 앱용 두 개 각각 하나 해갖고 두 개 해갖고 들어가야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개의 계정 안에 한 개의 속성 아래 그리고 웹 더하기 OSB 스트림 해갖고 총 3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35번입니다. 애널리틱스와 구글 에즈가 연결된 상태에서 애널리틱스의 전환 이벤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GA4와 구글 에즈를 마찬가지로 같은 계정일 땐 클릭하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을 하면 GA4 내에 주요 이벤트를 캐치해서 더 많은 주요 이벤트를 만들 수 있도록 광고를 최적화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환이 많이 발생한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그 사이트에 더 많이 노출시키고 더 싸게 노출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광고 최적화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문구를 조정하고 최적화한다는데 이거는 문구 조정은 광고 최적화하고 상관없고요. 게재 위치에 맞춰 입찰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특정 사이트에 더 싸게 노출시키는 걸 시도합니다. 요게 바로 광고 최적화고요. 그다음에 업계 배치 마킹 데이터를 볼 수는 없고요. 키워드 아이디어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전환 이벤트를 연결만 하면, 즉 GA와 구글 애저를 연결하면 광고 게시의 위치에 맞춰 입찰을 최적화해 줍니다. 답은 2번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36번입니다. 탐색 내에서 구매 유입 경로를 빌드할 때 홈페이지 조회를 선택하려면 어떤 측정 기준을 써야 하냐는 문제이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페이지 경로 및 화면 클래스라는 걸 만약에 선택해주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나누기 기호 있죠. 여기 바로 홈페이지라는 뜻입니다. 즉 홈페이지를 보려면 이렇게 페이지 경로 및 화면 클래스라는 측정 기준을 선택해야지만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페이지 경로 및 화면 클래스, 얘기가 좀 어려운데 홈페이지를 보려면 페이지 경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화면 클래스는 앱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경로 및 화면 클래스가 정답입니다. 37번입니다. 브랜드, 제품 또는 지역 전반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기 위한 애널리틱스 360의 기능은 뭐냐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뭐냐면 포괄적으로 본다 그랬죠. 아까 체인점에서 A, B, C, D를 포괄적으로 보는 걸 모여라 해서 노럽이라고 하고, A, B, C, D, E 다음에 F 지점을 새로 만들 때 E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F에다가 넣을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을 하위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포괄적으로 보기 위한 통합은 뭐냐, 이걸 갖다가 롤업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360 기능에 대한 문제는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롤업과 하위 속성만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속성에 대해 광고 개인 최적화를 설정했지만 특정 이벤트를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서 제외된 이벤트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벤트를 세팅한 다음에 우측에 보면 이 부분을 보면 NPA로 표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NPA로 표시가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고 자세히 알아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광고 개인 특정화에서 어쩌고저쩌고 측정 기준 제외하기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되면 특정 이벤트 또는 사용자가 지정된 맞춤 측정 기준을 광고 개인 최적화에 사용하지 않도록 제외하고 해당 데이터를 측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이 기능은 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고 측정에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해당 데이터는 측정 용도로만 사용된다가 정답입니다. 39번입니다. 구문적인 팀에서 왼쪽 탐색창에 데스크톱 사용자로만 필터링된 소스 매체 보고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만들려면 어떤 신규 보고서 템플릿을 사용해야 하나요? 라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지금 신규 보고서 템플릿을 이용해서 데스크톱 사용자로 필터링된 소스 매체 보고서를 만들라는 건데, 이 신규 보고서 템플릿이 어디에 있냐면 애널리틱스에 보면 보고서 창에 보고서 섹션에 라이브러리를 들어가면 새 보고서 작성이 있고 세부 정보 보고서 만들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소스 매치가 담긴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데스크톱으로, 즉 PC로 필터링 하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트래픽 획득 보고서를 클릭해주면 기본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필터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기기 카테고리가 데스크탑이다 했고 적용하기를 눌러주면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소스 매체 보고서이면서 그리고 PC로 필터링된 그런 보고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지금 답은 트래픽 획득 보고서 템플릿을 사용해야 합니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데스크톱 사용자로 필터링 됐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보고서를 먼저 만든 다음에 필터링을 걸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트래픽 획득 보고서 템플릿을 사용해야 합니다가 정답입니다. 한 비즈니스 소유자가 표준 테이블 보고서에서 표시된 데이터를 더 심도 있게 분류 분석하려고 할 때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하냐라는 문제고요. 표준 테이블 보고서는 지금 보면 이게 보고서 또는 표준 테이블 보고서, 그래서 이 위에 올려놓은 걸 카드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표준 테이블 보고서라고도 하고 그냥 표준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탐색 보고서라고도 하는데, 지금 여기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지금 측정 기준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걸 측정 기준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옆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보조 측정 기준이라는 게 뜨거든요. 여기다 시 이렇게 제가 치면 시군구가 뜹니다. 즉 지금 보시면 한국이라는 국가 밑에 서울, 무주군, 부산 이런 식으로 시군구가 상세하게 됩니다. 즉 측정 기준이 있고 보조 측정 기준을 눌러주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하고 분류 있게 분석하려면 보조 측정 기준이 조금 더 심도 높은 데이터 분류 및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가 됩니다.
41번입니다. 웹사이트에는 사용자의 구매 또는 뉴스레터 가입처럼 매우 가치가 높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요? 라는 뜻이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요 이벤트라고 합니다. 가치가 높은 이벤트 또는 주요 이벤트라고 합니다. 구매 계획이 있는 사용자와 같이 비즈니스 적합한 매개 변수에 따라서 사용자를 불려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새 잠재 고객층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중에서 예측 잠재 고객을 생성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고, GA4에서 잠재 고객을 보면 구축해서 새 잠재 고객을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보면 예상 검색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보면 앞으로 7일 이내 구매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 7일 이내 앱을 제거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 28일 동안 상위 소비자, 7일 이내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 이렇게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을 그룹핑해 줍니다. 물론 이건 조건이 있어요. 지난 7일 동안 1000명 이상의 구매, 그리고 1000명 이상의 비구매가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해지는데, 어찌됐거나 이런 경우에 이걸 갖다가 예측 잠재 고객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예측이라는 의미로 앞으로 7일 또는 28일 동안에 어떤 것들을 예측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보면은 다 지난 거에 대한 얘기 또는 어떤 액션에 대한 얘기지만, 보면 앞으로 7일 이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얘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측 잠재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위한 GA4로 속성을 만든 경우에 사용자의 고유한 상호작용을 어떻게 측정 보고하나요? 그런데 이 상호작용은 뭐냐면 클릭, 페이지 뷰, 스크롤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다 이런 것들 세션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GA4에서는 이벤트로 보고를 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이벤트로 주고받습니다. 구글 에즈랑 애널리틱스가 연결된 경우에 잠재 고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아까는 그 주요 이벤트를 어떻게 활용하냐 물어봤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잠재 고객을 가져다가 타겟팅을 좀 더 최적화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타겟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최적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지역 타겟팅을 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광고 캠페인을 타겟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이게 두 개가 맞는데, 요거는 아닌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경우인 바로 이렇게 광고 캠페인을 타겟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택해주면 되고, 광고 캠페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광고를 타겟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광고 캠페인을 타겟팅하는데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애널리틱스에서 생성한 잠재 목록을 구글 에즈에서 리타겟팅 목록 또는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활용해서 광고 캠페인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5번입니다. 근무 중인 팀에서 웹사이트 트래픽에 예기치 않은 급증이나 감소를 모니터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한 GA4의 기본 기능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고, 이걸 갖다가 이상감지라고 하거든요. 이거 실제로 보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에서 갑자기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 또 이 동그라미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생기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그 이상이 감지됐다, 이렇게 좀 보이죠, 여기. 이런 식으로 이상 감지를 해줍니다. 그걸 갖다가 이상 감지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예기치 않은 급증이나 갑자기 팍 늘었던가 갑자기 팍 줄었을 때 보여주는 것다가 이상 감지라고 합니다. 46번입니다. 사용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면 웹사이트에서 이벤트가 트리거 됩니다. 얼마큼 봤는지, 어떤 비디오를 보고 있는지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벤트 매개 변수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고,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비디오를, 즉 비디오 타이틀이 무엇이고 얼만큼 봤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이트에서 시청한 동영상의 이름이 이벤트 매개 변수로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자, 빅쿼리에서 애널리틱스를 연결했을 때 데이터를 내보낼 빈도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를 물어봤는데, 제품 링크에서 관리해서 제품 링크에 빅쿼리를 연결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빅쿼리랑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빅쿼리를 뭐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여기 보면 내보내기 유형의 메일과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메일을 내보내면 하루에 한 번씩 모아서 내보내는 것이고, 스트리밍은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당연히 데이터가 많겠죠. 이게 유료예요. 그리고 메일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메일로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메일과 스트리밍이 정답입니다. 주요 행동 또는 전환이 발생할 때까지 사용자가 거치는 단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단계를 시각화하는 것을 어떤 탐색 기법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이 탐색에 보면은 유입 경로 탐색 공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밖에서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 들어가고 특정 페이지 보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유입 단계마다 얼마큼 이탈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유입 경로 탐색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시각하고 단계별 작업 또는 실패 여부를 확인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탈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법은 바로 유입 경로 탐색 분석이라고 합니다. 49번입니다. 근무 중인 팀에서 애널리틱스 속성 내 사용자 획득 보고서의 기본 측정 기준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 보면 지금 획득의 사용자 획득 보고서에 보면 요게 지금 기본 측정 기준이 있는데 요걸 변경하고 싶으면 우측 상단에 보고서 맞춤 설정을 클릭하고 여기 보면 보고서 데이터 밑에 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측정 기준입니다. 여기서 특정 기준을 여기 클릭해서 기본 값으로 설정하고 저장을 눌러주면 기본 측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즉 맞춤 기능을 설정해서 기본 재고서를 수정하면 됩니다. 새로 추가하거나 새로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50번입니다. 자유 형식 보고서를 만들 때 어떤 시각화 유형을 포함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문제 물어봤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좀 많이 만들어 봤다든가 루커스트를 다른 사람들은 쉬운 문제인데 그냥 외우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표준 보고서에 들어가면 탐색 보고서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시각화가 테이블, 도너 차트, 선 차트, 분산형, 그 다음 막대, 지역 차트 요거예요. 요걸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원형 차트, 특히 원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원그래프가 들어가 있고 원그래프가 들어가 있고 히스토그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표, 선, 분산형, 막대 차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3가지 공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방식입니다. GAIQ는 원래 문제은행 방식이지만 25년 중반부터는 제가 보여드린 문제들만 순서를 바꿔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2, 3회 반복 시청하신 뒤에 응시하면 충분히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답 관련 안내입니다. 제가 풀어드린 영상에는 1개의 오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GA4의 오답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해외 사이트까지 제가 조사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의심되는 답안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개의 오답이 있어도 98점이므로 합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시험 응시 링크입니다. GAIQ 시험 응시는 스킬샵에서 진행하면 되고 링크는 하단의 더보기를 참고 바랍니다.